세종대왕 하면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대부분 한글을 만든 위대한 성군,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전혀 몰랐던 아주 어두운 이면이 그에게 있었다면 어떨까요? 아니, 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백성들한테는 거의 성인군자인데 바로 옆에서 일하는 신하들한테는 공포의 대상일 수가 있었을까요? 참 이상하죠. 지금부터 바로 그 놀라운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모습부터 시작해보죠. 세종이 왜 대왕이라 불리는지 그 이유를 만들어준 면모입니다. 바로 평범한 백성을 향한 그의 정말 놀라운 애민 정신에 대해서요. 보통 왕이면 이제부터 세금 이렇게 걷는다 하고 그냥 선포해버리잖아요. 근데 세종은 달랐어요. 공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세금 제도를 바꾸면서 이걸 백성들한테 먼저 물어본 거예요. 무려 5개월 동안 신분에 상관없이 17만 3천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의견을 물었다니까요? 이야, 이건 지금 기준으로 봐도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소통 방식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세종의 관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당시 왕국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소외됐던 계층인 노비에게까지 향했거든요. 처음엔 여성 노비에게 출산하면 7일 휴가를 줬는데 이걸 무려 100일로 늘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애 낳기 전에도 30일 휴가를 주고 심지어 남편 노비한테도 30일 육아휴직을 줬어요. 그냥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정책을 발전시켰다는 건 세종이 이 문제를 얼마나 깊이 그리고 꾸준히 고민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백성들한테는 이렇게나 자비로웠던 왕이 과연 자기 밑에서 일하는 신하들한테는 어땠을까요?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시간입니다. 신하들 입장에서 세종은요, 한마디로 지옥에서 온 상사였습니다. 세종한테는 아주 유명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유능한 신하가 은퇴하겠다고 하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든 건강이 나쁘든 절대 안 놔줬어요.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 바로 영의정 황이었죠. 이분은 무려 18년 동안 영의정을 했는데 재임 기간 내내 제발 저 좀 그만두게 해주세요. 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87이 됐어요. 마침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드니까 황희는 이게 다 늙은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다 하면서 또다시 사직서를 올립니다. 전하, 제 나이가 이제 90을 바라봅니다. 제발 저를 거두셔서 하늘의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정말 나라 걱정과 자기 나이를 들으면서 간곡하게 애원했죠. 그런데 세종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아니 돼요. 딱 한마디였죠. 결국 황희정승은 세종이 죽고 나서야 겨우 관직에서 물러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니 대체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모순적인 인물로 만든 걸까요? 궁금하시죠? 이제 화려한 왕관 뒤에 가려진 인간, 세종의 진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종은 한마디로 욕망의 화신 같은 사람이었어요. 지식에 대한 욕심도 엄청나서 아파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또 음식, 특히 고기에 대한 욕심도 대단했죠. 이렇게 일에 미쳐 살았으니 당연히 몸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의 고기 사랑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고기 반찬, 그러니까 육선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횟수가 다른 왕들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아요. 심지어 전론 시절엔 힘도 없었어요. 왕이긴 했지만 아버지인 태종이 군사권을 꽉 쥐고 상왕으로 있었거든요. 태종은 외척, 그러니까 왕비의 집안이 힘을 갖는 걸 막는다는 이유로 세종의 눈앞에서 그의 장인이자 왕비의 아버지를 처형시켜버리는 그런 끔찍한 비극을 겪게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자비로운 성군과 지독한 상사,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이 두 얼굴을 어떻게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세종의 모든 걸 지배했던 단 하나의 집착에 있습니다. 결국 세종의 모든 행동은 딱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있었어요. 바로 백성을 잘 살게 하겠다. 신하들을 그렇게 쥐어짰던 것도 그 똑똑한 머리들을 쉬게 놔두면 안 된다. 그 능력으로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라도 더 해결해야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자신의 건강,
신하들의 피로, 이 모든 걸 대가로 치르면서까지 백성을 위해 뭔가를 하려 했던 그의 집념, 이게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그의 건강이 최악으로 나빠졌을 때 이뤄낸 가장 위대한 업적, 바로 한글 창제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과로 때문에 눈이 거의 멀어가는 상황에서도 세종은 이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었습니다. 똑똑한 양반들만 아는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 내 백성 누구나,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는 쉬운 글자를 만들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요. 결국 세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더 큰 선, 즉 공익을 위한 절대적인 헌신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행복이나 안녕을 희생시키는 것도 과연 괜찮은 걸까요? 위대한 리더십의 무게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